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박정희와 5.16 군사정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의 배경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인 5.16 군사정변은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등장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 내에는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누적된 불만이 있었습니다. 군의 부정부패와 비리, 승진 적체 문제 등으로 인해 4.19 혁명 이후 정군 운동을 벌이며 미국과 충돌했던 장교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육군 소장 박정희와 16인 하극상 사건으로 1961년 2월 강제 예편당한 김종필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중심의 장교들은 1961년 5월 말 강제 예편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비밀리에 쿠데타를 기획하게 됩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한국 사회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군대 내부도 예외는 아니었죠. 군 내부에서는 부정부패와 과거사 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급 장교들 사이에서는 진급 적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권과 밀착됐던 고위 장성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16인 하극상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60년 9월 24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6명의 대령과 중령들이 최영애 연합참모총장의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최영애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애 총장은 이를 하극상이라고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헌병대가 출동하여 16명의 장교들을 체포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6명의 장교들은 모두 군 영창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징계위원회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죠. 특히 김종필과 석정선 등 주요 인물들이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최영애 중장도 결국 10월 6일에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내 갈등이 아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갈등과 불만이 표면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정군운동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이후 더 극단적인 방법, 즉 쿠데타를 모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인 하극상 사건 이후 군 내부에서는 더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 9월 10일 일부 장교들이 충무장에서 모여 쿠데타를 논의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김종필을 총무로 선출하고 각 담당 부서를 정했죠. 이는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배경과 동기. 박정희의 군 생활을 살펴보면 그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백선엽, 원용덕 등 육군 원로들의 옹호로 사형을 면하고 예편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으로 재직했습니다. 6.25 전쟁 이전 박정희는 숙군 연루자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자주 술에 취해 있었고 술집 외상값 갚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청년 시절부터 야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제자와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사 시절 문경의 하숙집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초상화를 붙여놓고 숭배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유학 시절 일본 황도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령으로 복직한 후에는 2.26 사건을 거론하며 가까운 장교들에게 우리도 이런 식의 군사혁명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5.16 군사정변의 전개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전 소장은 영등포 제6군광구사령부를 제1지휘소로 삼고 서울 동부의 제6군단 포병단, 서울 서부의 제34단, 서울 남부의 제33사단, 그리고 해병대 제2여단 병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대한민국 육군본부를 장악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서울, 대구, 부산 등의 주요 시설을 무력으로 점거했습니다. 특수부대를 동원해 장면 총리 체포 작전을 실시하는 동시에 KBS 라디오 방송국, 국방부, 중앙전화국, 서울시청 등 주요 시설을 장악했습니다. 새벽 5시경 KBS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의 명의로 군사혁명위원회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장면이 미국 대사관과 해화동 가르멜 봉쇄수녀원으로 피신하고 여러 강요도 은신함으로써 초기 작전은 실패하고 계엄령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박정희는 5월 16일 구시를 기해 효력을 갖는 포고령 3개를 군사혁명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하고 장면에게 피신을 권한 후 체포된 국방장관 현석호와 연금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을 데리고 청와대로 향해 대통령 윤보선에게 계엄령 추인 및 쿠데타 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포고령의 내용. 쿠데타 세력이 발표한 주요 포고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고 제1호 민간의 반항을 탄압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출국 시도자, 직장 이탈자, 유언비어 유포자, 5개 집회 참가자, 야간 통행자 등을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도 계엄군의 사전 검열을 받도록 했습니다. 포고 제2호 금융동결령으로 전국의 금융을 즉각 동결하고 추후 지시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포고 제3호 출국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선 운항과 외국 선박의 입출항은 군의 검열을 받도록 하고 국내선 운항과 국내 선박은 모두 중지시켰습니다. 포고 제4호 군사정변 발발 후 행정, 입법, 사법 등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포고령으로 군사혁명위원회가 장면 정권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인수하고 입법기관을 해산하며 모든 정치활동을 불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포고령을 통해 금융동결 완화, 외국군과 대사관의 보호,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지시, 국토건설사업 계속 추진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의 결과 쿠데타 세력은 주한미군과 주한미국 대사관의 공식적인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장도영과 통수권자 대통령 윤보선을 회유함으로써 국무총리 장면을 사퇴시키고 봉기 60여 시간 만에 제2공화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쿠데타 세력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탈취하여 자신들이 조직한 군사혁명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장도영을 의장으로 하고 자신을 부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편했습니다. 1962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정치인 활동을 일체에 불법화하고 언론 사전 검열을 실시했으며 정기 간행물 1200여 종을 모두 폐간시킨 뒤 2년 반가량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에 대한 평가. 5.16 군사정변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군사혁명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군사반란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군사정변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4.19 혁명 이후의 사회 불안을 이유로 들어 우국충정으로 부득이 정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대립이나 개각은 흔한 일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비판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미군은 오히려 해당 군사반란 당시 사회 혼란을 우려하며 진압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안보 불안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정희의 역할과 증언들.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이 있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전속부관의 말에 따르면 그의 몸에서 술 냄새가 상당히 풍겼다고 합니다. MBC 드라마 제3공화국에서는 박정희가 쿠데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5.16 정변 당일 정명원을 필두로 한 진압군을 박정희가 직접 말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정말로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정희는 술이 상당히 세다고 알려져 있어 술 냄새가 풍길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에 대한 평가. 5.16 군사정변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양합니다. 법적 평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5.16을 쿠데타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학술적 평가 두산 백과사전 등에서는 박정희 장군의 주도로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으로 정의합니다.
보수 진영 군사혁명으로 평가하며 당시 한국 사회의 혼란과 빈곤을 극복하고자 했던 국민 전체의 의지에 부합했다고 주장합니다. 진보 진영 군사반란 또는 쿠데타로 평가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비판합니다. 중립적 시각 군사정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치 판단을 배제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 흥미롭게도 북한은 5.16 군사정변에 대해 초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초기 지지 쿠데타 당일 북한 김일성 당시 수상은 부수상 김일을 중국 대사에게 급히 보내 남한 상황에 대한 북한의 정세 판단을 전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기대. 북한은 박정희 당시 소장이 한때 남로당에 연계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그의 형도 혁명활동을 하다 숨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책 변화.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북한은 이를 오판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크게 바꿨습니다. 5월 18일 북한은 5.16을 진보군인의 독자적인 쿠데타에서 미군의 사주를 받은 반동 쿠데타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경제정책 변화.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보다는 국방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1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 선포도 2년간 연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5.16 군사정변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 평가와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5.16 군사정변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